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족냉증과 약용작물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족냉증이란 다른 사람, 즉 타인은 추위를 느끼지 않은 온도에서 자기 스스로만 손과 발이 차가워지고 시려서 불편한 상태 또는 따뜻한 곳에 있어도 손과 발이 시리고 차가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한방학적 수족냉증은 무엇인가? 첫 번째, 비장 기능 약화입니다. 비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고 몸은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 몸의 에너지 발산을 자제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지의 혈액을 수축해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수족냉증 환자들은 대부분이 변비나 설사 등 소화기 장애가 함께 나타나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것은 비장의 문제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혈허의 순환 분리입니다. 혈허로 생성된 문제로 인해서 순환까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체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혈행이 좋아야 하는데 피가 부족한 상태가 되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체온은 낮아지고 냉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족냉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자궁의 냉증 같은 것을 호소하는데 이것이 혈의 문제입니다. 다음으로는 보통 비증, 비라는 것은 절일 비자죠. 비증에 문제가 생기는데 비증이라는 것은 기혈이 막혀서 통하지 않는 병증이죠. 이런 것은 보통 기혈의 문제라든가 풍한습의 문제로 야기되는 것입니다. 풍한습이 경락을 막아서 발생되는데 보통 관절이나 근육통 같은 것을 발생시킵니다. 보통 우리가 손이 저리다, 발이 저리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손이 저리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손등을 마주대고 보통 30초라든가 30초에서 한 1분 정도를 유지해 보면 증상이 악화되거나 더 심해지거나 유발되면 증상이 없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보통 그것은 경추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발이 저리다, 다리가 시리다. 보통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허리에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래 걷지 못하거나 발바닥이 무뎌지거나 그런 증상들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족냉증과 약용작물에서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손발이 왜 차가워지는 건가 라는 것과 어떤 약초와 방제가 좋은 건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족냉증의 생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족냉증의 생리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그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권력이라는 것은 수족에서 주술까지를 말합니다. 즉 사지 아래에서 위로 주술까지가 냉해지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죠. 주자라는 것은 팔꿈치 주자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골기상역의 주말입니다. 골이라는 것은 혈맥이 돌지 않는 병증을 나타나는데 보통 한습사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골력은 팔다리가 차가워지고 맥이 미약해지고 끊어지려 하는 상태, 가슴과 배가 몹시 아프면서 팔다리가 갑자기 싸늘해지는 증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골력은 사골이라고 하는데 사골이라는 것은 팔다리가 싸늘해지는 증상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골냉이라는 단어입니다. 골냉은 완관절에서 족관절까지 냉해지는 증상입니다. 완자는 팔뚝 완자입니다. 보통 수족냉증에서 골, 골력, 골냉, 사역, 수족한 이 모든 단어들은 손발 끝에서부터 팔꿈치와 무릎까지 차가워지는 증상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내경에 한골, 사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골이라 하면 보통 양기가 아래에서 쇠하면 한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골이라는 것은 동의보감에 손발에서 팔뚝과 정강이까지 싸늘해지는 증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손발에서 팔꿈치와 무릎까지 싸늘해지는 증상이라는 것이죠. 한골은 골증의 하나인데 보통 양기가 허하고 음기가 왕성해지는 골증을 말합니다. 이때의 증상으로는 손발이 싸늘하며 오한이 나면서 갈증은 없고 소화되지 않은 묽은 설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음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갈증은 없겠고 또 오한도 없겠죠. 또한 배가 차면서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음이 성하기 때문에 배는 차갑고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한골이라는 건데 보통 이럴 때 쓰는 방제들은 이중탕 같은 걸 씁니다. 이중탕은 인삼, 백출, 호 건강, 감초겠죠. 이때 이중탕의 효과는 비위가 화하여 배가 그득하고 아프며 자주 설사할 때 쓰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진전된다면 보통 이중탕에다가 부자를 더 뜨겁게 만들어서 같이 합방해주면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중탕증에 더 따뜻하게 뭔가를 덮여주겠죠. 비위 허한, 그죠? 비의 양기가 부족으로 이런 증상, 배가 아프고 설사하며 비위가 허한 증상들을 잡아내겠다는 거죠.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들이 수족냉증이고 이럴 때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수족냉증의 생리에서 골력과 골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족의 골냉, 양기가 쇠약해지고 음환이 속에 있거나 열사가 속에 몰려서 양기가 팔, 다리로 퍼지지 못해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골이라는 것은 보통 음양의 기운이 서로 순환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인데 보통 수족냉증에서 골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막힌 곳이 있기 때문에 수족냉증이 생긴다는 것이죠. 순환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감기와 같은 질환에 수족냉증이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복부에 열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아랫배에 냉기가 쌓여서 수족냉증이 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복부에 열이 있어서 수족냉증이 생긴 경우에는 열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쓰는 처방이 보통 백호탕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으로는 권력과 권의 다양한 의미에서 조련, 혼도와 인사불성의 권증입니다. 보통 열사가 속에 몰려서 양기가 팔다리로 퍼져나가지 못하면 그 안에 열이 내성 쌓여서 갑자기 졸도한다거나 아니면 인사불성, 사람을 못 알아보는 그 다음에 헛소리를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조련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라는 뜻이고요. 졸자가 갑자기 졸이죠. 갑작스럽게, 혼자가 어두울 혼자입니다. 도자는 넘어질 도자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정신이 아득해져서 넘어지는 증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증상들은 열이 안에서 쌓여서 순환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육경불화의 증후입니다. 육경이라는 것은 삼양 삼음을 얘기하죠. 태양, 양명, 소양, 태음, 소음, 고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불화, 서로 조화되지 못하는 상태에 따라서 음양의 기운이 서로 순환하지 못해서 수족냉증이 생긴다고 말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육경불화라는 말로 나오는 그 단어들은 태양권력, 태양권력이 문제가 생기면 허리를 굽혔다 폈다 못한다. 이 굴신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을 쓰지 못하며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양명권력 그러면 숨이 가쁘고 기침을 한다. 또는 피를 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양권력이라는 것은 목이 아프고 뻣뻣해지는 증상, 또 인후, 목이 붓는다라는 것입니다. 태음 권력은 배와 가슴이 그득해지고 기침이 나며 또 거품을 토하는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음 권력이라는 것은 가슴에서 뒷머리까지 당기는 것이죠. 또 아프고 열이 난다는 것입니다. 거름 권력이라는 것은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헛소리를 잘하며 허리에 경련이 있고 배는 더부룩한 증상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경의 불화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그 음양의 기운이 서로 순환하지 못하면 그런 여러 가지 육경의 변증에 의해서 병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족권랭은 상암론에서 처음 기재되는데 상암론을 책을 보면 수족영냉, 수족권력, 수족권환, 사역권, 권랭, 수족한 그런 여러 가지 단어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보통 한골이라는 것은 냉골, 음골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양기가 허하고 음기가 왕성해져서 생긴 골증을 말합니다.
이럴 때 환골의 특징은 손발이 싸늘하며 우한 갈증이 없고 설사를 하는데 우리가 소화되지 않은 그 음식물이 나오는 것이고 배가 차고 얼굴이 퍼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보통 함골, 음기가 왕성해졌을 때는 온양 익기, 양을 따뜻하게 하고 기를 더해주는 방법으로 보통 당귀사역탕, 앞전에 말씀드렸던 부자이중탕 같은 것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기를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열골이라는 것이 있는데 열골이라는 것은 사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악할 사자나 간사할 사자를 쓰는 거죠. 사열로 음액이 줄어서 생긴 골증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보통 손발이 달아오르면서 몸에 열이 나고 소변이 얼겁고 변비가 있는 증상이죠. 이럴 때는 보통 화울탕이라는 걸 쓰는데 두 번째로 열골이라는 것은 사열이 성해서 양기가 속에 몰려 있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여 생기는 골증이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문제인데 이때가 우리가 수족냉증이 생긴다는 것이죠. 손발이 싸늘해지고 열이 나면서 머리, 두통이 생기고 정신은 아찔해지는 증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열골이 발생되는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증상에서 수족냉증이 생기는 것은 두 번째, 양기가 속에 몰려서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생긴다는 것이죠. 이럴 때 그 열을 풀어 헤치는 방법이 백고탕이라는 것과 양격산이라는 것입니다. 양격산이라는 것은 양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시원하게 한다. 격은 흉격이죠. 가슴을. 그래서 그 가슴에 열을 풀어 헤치는 탕을 쓴다는 것이죠. 보통 수족골냉, 수족골환이라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는 같은 뜻의 내용 같지만 서로 발생되는 시점은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한다면 수족골냉과 수족골환은 수족골냉은 내부의 원인이 사지 말단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라는 것이고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수족골냉은 환자 자신이 골냉함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다른 뜻으로 수족골환이 있는데 수족골환은 외부의 함기 또는 냉기에 감촉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문제가 내부로 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각적인 냉감은 물론이고 스스로 느끼는 감각적 증상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수족골환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방제가 당귀사역탕이라든가 당귀사역과 오수유 생강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수족이 타고 맥이 아주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한 아랫배가 차고 수족마비와 통증을 호소합니다. 수족골냉은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발생하는 경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 문제로 다시 나눠볼 수 있는데 내부의 양기가 부족하는 것, 그래서 양이 허하고 음이 쇠한 것, 또 하나는 내부 열이 뭉쳐서 외부로 발산할 수 없는 것,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골과 열골의 특징을 말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의 열이 뭉쳐서 외부로 발散없을 때는 열을 소산시켜서 진액의 순환을 바로잡아 수족에까지 양기를 퍼질 수 있는 처방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앞으로 우리가 배울 사역삼이라는 방제를 쓰게 될 것이고, 내부의 양기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됐다면 차가운 음식물을 피하거나 안쪽에 양의 기운을 북돋아줘서 음을 쇄해주면 되겠죠. 이럴 때 많이 쓰는 것들이 보통 통맥사역탕, 그 다음에 인삼탕 같은 것들을 많이 쓸 수 있겠습니다. 상한론에 처음 기재됐던 이 수족골랭에서 한증과 열증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족골랭은 정도가 경한 것을 보통 수족청냉, 수족불온 그럽니다. 수족청냉이라는 것은 손발이 차가운 느낌이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크다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수족불온이라는 것은 수족이 따뜻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발이 화끈거리지 않고 시원한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족냉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또 단어 중에 하나를 제가 먼저 말씀드린다면 사지영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지라는 것은 우리가 손발을 얘기하죠. 손발이 끝에서부터 거슬러 차가워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족영냉, 사역, 수족골냉 다 똑같은 비슷한 말이지만 손발 끝에서부터 거슬러 차가워지는 것이냐 아니면 상부에서부터 손끝 끝으로 가는 거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수족냉증의 생리에서 마지막으로 장주경의 수족골냉입니다. 범, 골자, 음양, 기불상, 순접, 사, 위, 골, 골자, 수족, 영냉자, 시, 야라 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릇 골이라는 것은 음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순자가 순할 순자에다가 접자가 이을 접자죠. 사자는 보통 이제 하여금 우리가 불일 사자죠. 사, 위, 골 그죠?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골은 수족냉증이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혈이 돌아야 되는데 음양에 빛이 오지 않으면 손발끝부터 차가워진다라는 것입니다.